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맥 컴퓨터에서 아이무비로 동영상을 편집할 때 파이널 컷 프로 같은 전문적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있을까요? 제한적이지만 가능합니다. 키프레임 기능을 사용하면 텍스트나 이미지 또는 동영상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무비에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아이무비 프로젝트를 만들고 동영상을 타임라인 위에 위치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라이브러리의 키노트에서 만든 투명한 배경의 로어 서드 그래픽을 가져왔습니다. 로어 서드는 스크린의 3분의 1쯤에 위치해 동영상에 관한 정보를 텍스트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로어 서드 이미지에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의 동영상 클립 위에 로어 서드 그래픽을 위치시킬 곳에 플레이 헤드를 옮깁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 로어 서드를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영문 Q키를 입력하여 타임라인에 컷어웨이 효과로 삽입됩니다. 컷어웨이는 타임라인상의 비디오 클립 위에 위치하면서 아래쪽 영상을 가리게 됩니다. 이 클립의 시간을 5초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삽입된 로어 서드에는 기본적으로 캔번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로어 서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재생 윈도우 상단 도구막대로 갑니다. 도구막대에서 자르기 도구를 선택합니다. 아래쪽 스타일 메뉴에서 캔번이 삽입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르기 스타일을 맞추기로 바꿉니다. 재설정 옵션에서 체크마크를 클릭해서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캔번 효과를 제거합니다. 다음에 도구막대에서 비디오 오버레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도구막대 아래 왼쪽에 로어 서드 그래픽이 컷어웨이 모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타임라인이 클립 위에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컷어웨이 모드를 픽처인 픽처 모드로 변경하겠습니다. 로어 서드 그래픽이 전체 화면에서 크기가 작아지면서 클립이 픽처인 픽처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래픽을 클릭해서 드래그하여 뷰어 안에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래픽의 4군데 모서리에 파란색 핸들을 드래그해서 크기 조정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래픽이 픽처인 픽처로 모드로 되면서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그래픽의 사이즈를 조정해서 클립 위에 적당한 위치를 선정합니다. 클립을 픽처인 픽처 모드로 변경하면 기본적으로 디졸브 모드가 적용됩니다. 픽처인 픽처 모드의 전환 세팅에 보면 디졸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졸브 효과를 없애려면 이 전환 모드 옆에 시간 입력에 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그래픽 클립의 가장 첫 프레임으로 플레이 헤드를 옮기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위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위쪽 방향키는 플레이 헤드를 이전 편집 포인트로 이동시킵니다. 아래쪽 방향키는 반대로 다음 편집 포인트로 플레이 헤드를 옮깁니다. 로어 서드 픽처인 픽처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재생 윈도우에 보면 비디오 오버레이 세팅 인터페이스가 닫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버레이 세팅을 다시 클릭합니다. 다음에 이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스크린 밖으로 이동시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면 움직이는 방향을 직선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이 로어 서드 클립이 시작 위치에 옮겨진 상태에서 첫 번째 키 프레임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생 윈도우 왼쪽 상단에 iMovie 키프레임 도구를 사용합니다. 키프레임 도구가 보이지 않으면 상단 도구막대에서 비디오 오버레이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키프레임 도구 가운데는 다이아몬드형 도형 가운데 플러스 아이콘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키프레임을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추가합니다.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키프레임 도구가 다이아몬드 도형 안에 플러스 아이콘 모양에서 X 아이콘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심볼은 현재 타임라인상의 플레이 헤드 위치에 키프레임이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이 심볼을 다시 클릭하면 키프레임을 삭제합니다. iMovie 키프레임은 다른 편집 프로그램보다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시각적으로 키프레임을 표시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생 윈도우의 키프레임 도구에서밖에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플레이 헤드의 위치가 키프레임 위치에서 이동된 경우에 재생 윈도우의 키프레임 도구에 있는 양쪽 방향키를 사용해서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방향키 심볼을 클릭해서 플레이 헤드를 첫 번째 키프레임 위치로 이동합니다. 키프레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플레이 헤드가 키프레임 위에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M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 위에 마커가 생성됩니다. 이 마커가 키프레임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이 마커는 키프레임 자체는 아니므로 키프레임 도구에서 키프레임을 삭제할 때 이 마커도 삭제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커는 클립에서 드래그해서 떨어뜨리면 삭제가 됩니다. 이제 플레이 헤드를 옆으로 이동시키면 키프레임 도구의 심볼이 다시 플러스 아이콘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다른 키프레임이 타임라인에 없는 상태를 표시합니다. 로어 서드 그래픽을 선택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최종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다시 키프레임 도구를 보면 다이아몬드 가운데 심볼이 X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동된 플레이 헤드의 위치에 새로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되었다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키보드에서 M키로 다시 마커를 삽입하여 키프레임의 위치를 표시해 줍니다. 아이무비에서는 타임라인 상의 다른 곳에 클립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했을 경우 자동으로 키프레임을 생성해 줍니다. 키프레임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는 클립을 플레이해 봅니다. 클립이 얼마 동안 정지했다가 다시 화면에서 사라지도록 키프레임을 설정하겠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드래그해서 원하는 시작점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을 설정해서 얼마 동안 멈춰있는 지점을 만들어줍니다. 이 지점에도 M키로 타임라인 마커를 추가해서 지금 만든 키프레임 위치를 표시합니다. 아래쪽 방향키로 마지막 키프레임을 만들 곳으로 플레이 헤드를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왼쪽 방향키로 한 프레임을 이동시켜 플레이 헤드가 마지막 프레임에 위치한 것을 확인합니다. 다시 Shift 키를 누르고 클립을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이동시켜 화면에서 사라지게 합니다. M키로 키프레임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애니메이션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사용하여 로어 서드 그래픽에 화면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비디오 클립에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클립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디오 클립 하나를 타임라인성으로 가져옵니다. 플레이 헤드를 비디오 클립이 들어갈 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Q키를 누릅니다. 타임라인 위에 플레이 헤드 위치에 비디오 클립이 추가됩니다. 이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도구막대의 오버레이 세팅을 클릭합니다. 하단 메뉴의 컷어웨이 모드를 픽처 인 픽처 모드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클립의 크기와 위치를 정합니다. 이 비디오 클립에 테두리도 만들겠습니다. 도구막대 아래쪽에 테두리 옵션에서 선과 색상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그림자 옵션에 체크하면 드롭 섀도우가 생성됩니다. 추가된 비디오 클립의 왼쪽 상단에 작은 파란색 핸들을 왼쪽 끝까지 드래그해서 비디오 클립에 적용된 디폴트 디졸브 효과를 제거합니다. 픽처 인 픽처 메뉴 옆에 시간 옵션에 0을 입력해서 제거해도 됩니다. 왼쪽 방향키를 키보드에서 입력하여 첫 번째 키프레임이 위치할 프레임으로 플레이 헤드를 보냅니다. 그리고 비디오 클립을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크린 위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할 점은 비디오 클립을 스크린에서 완전히 위쪽으로 이동시킨 후에 마우스에서 손을 떼면 다시 비디오 클립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디오 클립을 위쪽으로 이동시키되 비디오의 끝쪽은 살짝 남겨놓습니다. 이제 키프레임 도구를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설정하고 키보드에서 M키로 키프레임의 타임라인 마커를 생성합니다. 플레이 헤드를 비디오 클립이 다시 나타날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비디오 클립을 클릭해서 스크린 안에 적당한 위치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M키로 자동 생성된 키프레임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플레이에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헤드를 이동시켜 비디오 클립이 잠시 위치할 지점으로 가져갑니다. 잠시 위치할 지점에 키프레임을 입력하고 M키로 위치를 표시합니다. 이 지점에서 몇 초 동안 비디오가 멈춰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비디오 클립을 드래그해서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비디오 클립의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전체 화면으로 채웁니다. 옵션 키를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비율이 고정된 상태로 클립을 확대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역시 M키로 자동으로 생성된 키프레임 위치를 표시합니다. 비디오 클립을 처음부터 재생해서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애니메이트가 적용된 장면 전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이무비에서도 키프레임을 사용하면 좀 더 전문가적인 편집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이무비에서 키프레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